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마케팅을 한 10년간 가르쳐 온 MBA 교수고요. 오늘은 이제 좀 재미있는 마케팅 스토리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일 유명한 나이키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이 나이키를 막 태우고 막 이거를 태우는 장면을 녹화를 해갖고 자기 SNS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작년 9월에. 그러니까 나이키의 유명한 태그라인 하면은 이제 Just Do It인데, 이 Just Do It을 패러디해서 Just Burn It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막 태우는 장면을 올립니다. 이게 사실 브랜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럼 이 일은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 오늘은 이 나이키의 Just Burn It 사태를 불러온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이키를 찢는 장면이었고요. 여러분, 나이키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시는 게 아마 Just Do It 이실 거예요. 이 Just Do It은 사실 1987년에 이 태그라인이 고안이 돼서 무려 30년이 넘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이 나이키라고 하면 모든 마케팅 교수들이 자기네 수업 시간에 한 번 이상은 언급하는 굉장히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브랜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평가에 매년 20위 안에 들어가고 2018년에는 17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 나이키 하면 사실 저스트 두잇 여러분 광고들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이 너의 한계를 시험해. 그냥 해. 그래서 이제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스토리들. 이 나이키는 어떻게 하면 이 스포츠 시장의 지배자가 되었을까? 마켓 쉐어 1위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수없는 마케팅 케이스들 접하면서 또 나이키의 케이스를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정말 이 스포츠 스타를 잘 이용해서 브랜드 스토리를 정말 잘 전달하는구나. 이게 가장 나이키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이제 봅니다. 이제 예를 좀 보여드리면,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킵조게라는 케냐 아저씨고 마라토너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인류 역사상 이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을 깨기가 굉장히 힘든데, 처음으로 마라톤에서 2시간 벽을 깨신, 여기 보면 1시간 59분이죠. 네. 이거를 깬 사람이 이제 킵조게라는 이제 케냐 마라토너인데, 자, 이걸 보시면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진짜 대회의 공인 기록은 아니에요. 이렇게 옆에 이제 보면은 이 하얀 옷 입은 아저씨가 킵조게 아저씨고, 옆에 보면 옆에 뛰는 사람들은 이제 페이스 메이커라 그래서 이제 같이 뛰어줘서 이제 좀 기록을 좋게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자전거도 따라오고 이러고, 여기 보면은 이 녹색 레이저로 쏴서 이제 도움도 주고,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고 이 기록에 도전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운동화. 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요 나이키 운동화가 이 2시간의 벽을 깨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그 스토리가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킵조게는 2017년에도 비슷한 도전을 했는 바가 있는데, 그때는 2시간 25초의 그 초과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운동화가 뭐냐? 이 운동화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운동화는 줌X라는 베이퍼플라이라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특별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밑창 중간에 탄소 섬유로 만든 판이 마치 스프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서 마라톤 선수의 뛰는 힘을 10% 이상 크게 높여준 만큼, 킵조게가 이 운동화를 신지 않았다면 이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 어려웠었다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요. 어쨌든 이 모든 브랜드가 우리 품질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우리 품질이 좋아, 우리 이 제품보다 더 좋아요, 뭐 잘 뛰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봤자 이게 효과가 없어요. 이 품질에 대한 얘기를 하나의 잊기 힘든 스토리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특히 저스트 두잇 같이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바로 나이키의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킵조게라는 인물이 있고, 그 사람이 인간이 넘기 힘든 2시간의 벽을 이뤄냈다. 어떻게? 나이키와 함께. Let's do it, just do it. 이게 이제 나이키의 정말 그 스토리의 힘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나이키 베퍼플라이의 그 뭐 원리라고 하는데, 저는
뭐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마라토너의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스토리로 엮어냈다는 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키의 가장 성공 요인은 이런 스타를 어떻게 저스트 투의 스토리로 녹여내느냐. 그래서 어떻게 읽기 힘든 스토리를 만드느냐. 이건데요. 이제 이 뭐 킵조게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스타들이 나이키의 그 인도스먼트 딜이라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이클 조던.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은 르브론 제임스, 그다음에 호날두까지 뭐 이 호날두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와서 사고를 치긴 했지만, 네, 뭐 또 세레나 윌리엄스, 뭐 타이거 우즈 하면은 나이키가 사실 골프웨어를 처음 진출할 때 굉장히 골프웨어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를 내세운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이키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 명은 거의 종신 계약을 하고 있고 엄청난 돈을 받고 있어요. 수백억 이런 지원을 받고 이 사람들과 이제 나이키가 Just Do It의 그런 스피릿으로 캠페인을 하고 또 운동화까지 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건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건물 너무 예쁘죠? 이 건물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건물은 지금 현재 미국 오리건주 비버턴에 지어지고 있는 나이키 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 보통 이제 뭐 나이키 본사니까 나이키라고 뭐 하겠지. 뭐 아니면은 필 나이트가 그 창립자니까 그렇지가 않고 이 건물 이름은 바로 르브론 제임스. 그 자기네들이 스폰서하고 있는 그 선수, 유명한 그 전설적인 선수를 이름을 따서 이 빌딩, 거의 마지막 빌딩이라고 해요. 이 건물 본사를 확장하는 계획의 마지막 빌딩을 르브론 제임스라고 짓습니다. 근데 광고나 이런 업계에서 보면 아시잖아요. 분명히 선수는 돈을 받고 홍보를 해주는 사람이고, 이 브랜드는 갑이고 돈을 주는 사람인데, 광고주가 자기 사옥을 지으면서 이름을 자기 어떻게 보면 연예인, 어떻게 보면 선수, 이 사람이 이름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키는 우리는 그냥 얘를 홍보로 이용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스포츠를 위해서 나의 한계를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곳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진정성을 엄청 표현하는 그런 브랜딩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는 이제 연구소도 있고 특히 선수들을 위한 훈련소까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브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이키의 스피릿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나이키는 정말 명실상부한 마켓 리더예요. 여기 보면은 27.27 이렇게 마켓 쉐어고, 아디다스가 그 다음인데 열심히 이제 따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나이키가 엄청난 1위고 퓨마가 3위인데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말 스타 라인을 필두로 저스트 두잇 마케팅으로 부동의 1위를 이룬 게 이제 나이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나이키가 약간의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현재 겪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미래에서 내가 지금처럼 1등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협이 좀 든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도는 그 나이키가 지금 핵심 부품을 제외하고는 미국 공장에서는 에어백만 만들고요. 보통은 해외 여러 나라의 공장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미국 본사는 연구 개발이나 제품 디자인만을 담당하고 조금 레이버 코스트가 노동력이 싼 그런 국가들에서 다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키의 창립자가 필 나이트가 이제 스탠포드 비즈니스스쿨 다닐 때 본사는 디자인과 마케팅만을 맡고 생산은 모두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자. 그래야지 우리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처음에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도 생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비싸졌으니까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이제 제3세계에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나이키가 아동 노동 착취를 한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운동가들에서 이제 밝혀지게 되고, 심지어는 보이콧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1996년에 미국 잡지 라이프 6월호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게 12살짜리 소년이 나이키 상표가 찍힌 축구공을 바느질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어린이 노동을 비판하는 이제 기사가 실리면서 막 각종 매체들이 앞다퉈서 이거 사진을 다 받아쓰고 1996년이긴 하지만 그때 굉장히 쇼킹한 일로 나이키가 저스트 두 잇이라 그러면서 너네들이 스포츠 정신을 되게 강조하더니 애들을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만화가 약간 그때의 비판의 기조를 딱 느낄 수 있는데 just do it? 그냥 이래 계속 이래 라고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이런 만화까지 이제 실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996년에 발생한 일이고 근데 계속 그 문제가 이제 좀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회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게 최근에 몇 년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는 밀레니얼과 젠지들의 그 어린 그 소비자들은 점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되게 스폰서십을 강조하고 저스트 두 잇이라는 정말 그레이트한 캠페인을 하지만 니네들이 노동을 창출하는 어떤 일을 한다면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기조가 더 세져서 이런 것들이 어떤 궁극적인 리스크가 나이키한테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이키는 스타에 정말 의존한 마케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키뿐만 아니라 경쟁자인 아디다스부터 언더아머까지 이 스폰서, 즉 스타에 의존한 마케팅을 다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킨 게임이 돼가지고 스타들이 몸값이 다 올라가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용이 점점 많이 들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렵게 여기 보시면 48%, 29, 290%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심지어 나이키가 작년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점점 떨어져요. 마케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스타들이 한번 사고를 치면 타이거 우즈 같이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때 브랜드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스타의 다양성도 좀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신발 아시나요? 이 신발 굉장히 핫했던 그런 아이템이죠. 이게 그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라고 카니 웨스트랑 협업으로 탄생한 운동화고요. 이제 대박이 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지금 소비의 중심은 밀레니얼. 이제 밀레니얼 그 다음 또 Z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10대, 20대 이제 초반 이런 10대, 20대 초반한테서 이 이지 부스트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돼요. 사실 재밌는 게 이 이지 부스트를 그러니까 이 카니 웨스트가 아디다스랑 협업을 하기 전에 보시면 이게 에어 이지거든요. 이 전에 나이키는 이미 카니 웨스트랑 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굉장히 프리미엄한 이미지로 엄청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거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시면 느낌이 좀 비슷하기도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에어 이지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카니 웨스트가 나도 조던처럼 운동화 팔릴 때마다 그런 로열티도 좀 받고 싶고 나 독자적인 브랜드 더 내줘 그랬는데 나이키는 우리는 딱 스포츠 스타하고만 그렇게 할 거야. 너는 스포츠 스타 아니잖아. 이렇게 돼서 그런 내부 정책이 있어서 이 둘이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다 싶어서 아디다스가 딱 카니 웨스트 너 나랑 하자. 그래서 이제 협업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지 부스트가 탄생하게 돼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면서 판도를 이제 흔들게 되는 거죠. 완판은 물론이고 뭐 한정판의 막 리셀 시장까지 이제 활기를 띠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막 한정판 그 이지 부스트 이런 거 살라고 막 줄 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탑10 토탈 달러 스펜트라 그래갖고 가장 많이 판 운동화 이제 리스트인데 이게 2017년 데이터이긴 한데요. 2017년이라고 해도 지금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로 지금 1위. 그다음에 2위도 아디다스 이지 부스트. 3위가 에어조단. 그래서 거의 격차가 엄청난 거가 보이시죠? 이게 나이키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거야. 나이키는 항상 1위였고 30년 동안 1위였는데 드디어 아디다스가 만년 2위였던 아디다스가 뭔가 판도를 뒤집을 그런 제품을 지금 내놓고 뭔가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시어는 아직 1위이지만 이 젊은 친구들, 특히 밀레니얼과 그 젠지, 그 Z세대, 이 젊은 10대, 20대 초반의 아이들한테는
이 나이키가 뭔가 힙한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잃게 돼요. 왜냐면 아디다스가 뭔가 되게 힙하고 나의 패션, 뭐 나의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대변하는 이렇게 브랜드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나이키는 우리 이러다가는 이제 이 10대들이 지금 이제 미래에는 가장 큰 소비층이 될 텐데 지금 이들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굉장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Z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브랜드로 더 강하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뭔가 충격적인 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2018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